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른 아침 대중교통을 타고 최근에 완전히 새로워진 강원도의 명소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출발지는 동서울 버스터미널입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현장에서 표를 구하시려는 분들로 북적이네요. 오늘 제가 탈 버스는 5번 플랫폼에서 출발합니다. 첫 차 출발 시간은 6시 49분인데요. 워낙 인기가 좋은 노선이다 보니 아침 첫 차도 늘 만석입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약 2시간을 달려 강원도 원통터미널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데요. 터미널 근처에 상업시설이 많아서 김밥이나 음료수를 준비하기에 좋았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원통터미널에서 약 20분 정도 더 가야 하는데요. 갑자기 경치가 확 달라지죠? 너무 멋졌습니다. 동서울에서 약 2시간 20분을 달려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백담 입구 터미널인데요. 버스 노선에는 백담사로 표기됩니다. 이곳에서 복귀하는 버스표는 현장 매표만 가능한데요. 오후 시간에는 1시간에 한 대씩 있고 마지막 차는 7시입니다. 터미널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되는데요. 넓고 맑은 계곡이 방문객을 반겨주네요. 이곳은 백담마을인데요. 길가 주변에 큰 식당들이 많아서 식사 장소 걱정은 없겠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약 10분쯤 걸어 올라가면 백담 주차장이 나오는데요. 얼마 전 산불 방지 기간이 끝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셨더라고요. 주차장 바로 옆에는 백담 투어버스 정류소가 있는데요. 옛날부터 이곳에서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많으셨죠? 약 7km를 15분 정도에 달리고 매월 운행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5월, 6월에는 보통 첫 차는 오전 7시, 하행 막차는 오후 6시입니다. 가격은 성인 기준 편도 2,500원이고 할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갈 건데요. 예전에는 걷기에 불편한 좁은 길이라서 대부분 이 버스를 탔지만 작년 말에 탐방로 공사가 끝나면서 걷기에 아주 좋아졌습니다. 탐방로 입구에 가니 거대한 계곡이 시선을 끄는데요. 물은 또 얼마나 맑던지 벌써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버스 외에 일반 차량은 출입이 통제됩니다. 5월 중순인데 얼마 전 내린 폭설 때문에 고지대에는 온통 눈과 얼음밭이라고 하네요. 역시 설악은 설악이네요. 여기서부터 새로 생긴 백담 탐방로가 시작됩니다. 길이는 약 7km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답게 입구에서부터 피톤치드가 쏟아져 내리네요. 일반 차량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게 저 같은 도보 여행객들에겐 오히려 큰 행운입니다. 저 아래쪽으로 계곡 물소리가 크게 들리네요. 점점 더 기대가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좋은 길을 저 혼자 걷고 있는데요. 그만큼 아직 알려지지 않은 길이기도 합니다. 이 나무 데크길이 새로 생긴 구간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 아주 비좁았던 편도 1차선 도로 옆으로 데크를 만들어서 인도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덕분에 아주 안전하게 걸을 수 있네요. 드디어 백담 계곡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백담은 말 그대로 100개의 연못이 있는 계곡이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계곡물의 흐름이 다채롭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이렇게 시야가 뻥 뚫린 구간을 혼자 걷다 보면 여기가 정말 한국이 맞나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길은 버스로 휙 지나쳐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네요. 얼마 전 내린 폭설이 이제 녹아서 수량이 더 많아졌기도 하겠지만
이 정도면 전국 어느 계곡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명품 계곡입니다. 탐방로는 깊은 숲속과 계곡길을 번갈아 가며 지나가는데요. 국립공원답게 때묻지 않은 숲이 너무도 멋지네요. 곳곳에 작은 폭포도 있었는데요. 이 구간을 지날 땐 마치 얼굴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듯 청량합니다. 너무도 멋진 계곡 풍광에 가던 길을 자꾸 멈추게 되네요. 전체 7km의 대부분이 평지에 가까워서 걷기에도 편했고요. 계곡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계곡은 구간별로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데요. 가까운 곳에서는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물소리가 크네요. 이 구간은 멋진 돌로 탐방로를 만들었네요. 원래 있던 도로의 경계와 높이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요. 만들기 정말 힘들었을 것 같네요. 오른쪽에 있는 오래된 가드레일이 예전 좁은 길의 경계이다 보니 옛날에는 걷기에 상당히 위험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계곡 방향이 바뀌면서 데크길도 옮겨왔습니다. 이제 중간쯤 왔는데요. 여기에 큰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쉬엄쉬엄 1시간쯤 걸렸네요. 대부분 평지라 그리 힘들지 않고 편하게 걸어왔습니다. 이 구간부터는 숲속 구간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날 햇살이 아주 강했는데 숲속길은 너무도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가능한 계곡을 따라가기 위해 코스도 다양하게 변화시켰는데 오히려 지루하지 않고 좋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다리가 나왔습니다. 이 다리의 이름은 강교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또 다른 멋진 절벽이 있습니다. 강교를 건너면 거대한 절벽이 마치 병풍처럼 계곡을 감싸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담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절벽이 말문을 막히게 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산은 높아지고 계곡은 깊어지네요. 강교를 지나면 갑자기 출렁다리가 나오는데요. 심하게 꺾인 도로를 출렁다리로 연결을 했습니다. 저 같은 도보 여행자들만 이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선물 같은 구간이네요. 출렁다리는 높지 않지만 아슬아슬한 계곡위를 걷는 기분은 아찔합니다. 출렁다리는 계곡위로 약 100m쯤 이어지네요. 출렁다리가 끝나면 잠시 데크길이 없는 오르막길이 나오는데요. 이 구간은 구조상 공사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 구간에선 셔틀버스가 오면 길 옆으로 잘 비키시기 바랍니다. 오르막이 끝나면 다시 데크길이 이어집니다. 이제부턴 내리막길이 쭉 이어지는데요. 멀어졌던 계곡 물소리가 다시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리막이 시작되면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온 건데요. 세 번째 다리인 원교를 건너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넓은 계곡은 참 보기 드문데요. 정말 시원한 경치가 펼쳐지네요. 조용한 숲속 오솔길을 지나면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갑자기 경치가 확 트이면서 탐방로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쉬엄쉬엄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요. 버스를 타면 15분이면 오겠지만 대신 멋진 계곡 경치는 포기했어야겠죠. 정류소 바로 옆으로 백담사 입구가 있습니다. 저도 꽤 오랜만에 왔는데요. 그런데 입구에 있던 수많은 수원 돌탑이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작년 수해와 공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참 안타깝네요. 이곳이 바로 백담사입니다. 우리에겐 과거 속 정치인의 은거지로 더 유명하지만 사실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 봉정암, 오세암 등 유명한 암자를 거느린 내설악산의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특히 내설악의 원시림 바로 앞에 위치한 명당이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경건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만해 한용운 선생이 이곳에서 학문과 집필을 했던 걸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절 안에 만해 기념관도 있습니다. 관련 서적과 기록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백담사는 내설악으로 들어가는 입구와도 같은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등산객들이 들렀다가는 쉼터 역할도 합니다. 무너졌던 돌탑들이 하나둘씩 다시 늘어가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네요. 백담사를 끼고 오른쪽으로 백담계곡 탐방로가 이어집니다. 이 코스는 설악산 코스 중에서도 가장 쉬우면서도 아름다운 비경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걸을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요. 저는 예전에 설악산 대청봉에서 반대로 이쪽으로 내려왔었는데요. 힘들었던 구간을 지나 편하게 경치를 감상하며 내려왔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곳은 백담 탐방지원센터입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설악산 트레킹 코스가 시작됩니다. 코스에 들어서면 내설악의 원시림이 그야말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데요. 어찌나 울창한지 햇빛이 태워들지 못해 한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역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드디어 본격적인 백담계곡 탐방 구간이 펼쳐지는데요. 가던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비경이 이어집니다. 저도 수많은 계곡을 가봤지만 백담 계곡만큼 넓고 수량이 풍부한 계곡은 드물었는데요. 바라보기만 해도 눈이 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경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위로 올라갈수록 더 멋진 경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담계곡 탐방로는 이렇게 계곡 옆으로 데크길이 잘 되어 있는데요. 계곡과 아주 가깝고 몇몇 구간에서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취사를 하거나 수영을 하면 안 되지만요. 내설악의 원시림을 걷다 보면 역시 설악은 설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꽤 깊이 걸어 들어왔지만 백담 계곡의 기세는 꺾일 줄을 모르네요. 오히려 더 경쾌한 물소리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계곡만 보다 보니 산세를 놓칠 뻔했는데요. 네, 여기는 설악산입니다. 갑자기 계곡 물소리가 줄어들어서 계곡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숲속 구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설악산 대청봉까지는 약 10km네요. 숲이 깊어지자 나무도 굵어집니다.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지천에 널려 있네요. 하지만 길은 거의 평탄합니다. 이렇게 깊은 숲속에도 누군가의 소원이 모여 돌탑을 만들었네요. 갑자기 연등이 나타나는데요. 이 멋진 계곡 앞에 아담한 사찰은 영시암입니다. 백담사의 3개의 암자 중 한 곳인데요. 백담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영시암은 백담사에서 가장 오기 쉽고 문수보살을 모시는 문수도량입니다. 차도 들어서 없는 이런 곳에 어떻게 이런 사찰을 지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숲 한가운데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쉬고 계셨는데요. 커피와 사탕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성의껏 시주하고 오랜만에 믹스커피 한 잔 마시며 쉬었습니다. 역시 등산할 때는 믹스커피네요. 영시암을 지나면 이제 오늘의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로 유명한 봉정암은 여기에서 약 7km네요. 오세암도 있고요. 사라졌던 계곡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량은 줄었지만 여전히 기세가 대단하네요. 저 많은 물이 도대체 어디서 흘러나오는 건지 신기하네요. 여기서부터 수렴동입니다. 거대한 바위 사이로 수령동 입구가 나타납니다. 이 구간에는 큰 바위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곳곳에 쉴 곳도 많습니다. 이 계단만 오르면 오늘의 목적지인데요. 작은 다리 아래로 멋진 계곡이 흐릅니다. 이곳은 설악산 수렴동 대피소입니다. 대피소 앞 경치가 그야말로 그림인데요. 설악산 봉정암과 대청봉을 오르거나
내려오시는 분들의 필수 쉼터이고 작년에 중청 대피소가 없어지면서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하겠습니다. 대피소에는 비상용품도 판매를 하는데요. 식수와 즉석밥도 있습니다. 숙박을 하시려면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하고요. 대피소에는 국립공원에서 유일하게 취사를 할 수 있는 취사장이 있는데요. 아주 아담한 취사장이지만 그 앞에 펼쳐지는 경치는 어떤 식당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먹기 위해 버너와 라면을 준비해 왔는데요. 예전에 여기에서 먹었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네요. 흔한 라면이지만 여기에서 먹는 맛은 정말 특별합니다. 심지어 삼겹살을 구워 드시는 분도 계시네요. 이제 하산을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평지다 보니 올라오는 시간과 내려가는 시간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올라올 때는 못 본 거목 속에 소원돌탑이 있네요. 늘 느끼는 거지만 산은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경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영시암까지 약 20분 정도 걸렸는데요. 지금 보니 영시암 앞에 있는 계곡 큰 바위 위에 누군가 돌탑을 만들었네요. 도대체 어떻게 저길 올라갈 생각을 하셨을까요? 휴일인데도 이 길은 아주 한적했는데요. 대부분 버스를 타고 백담사만 구경하고 내려가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비경은 여긴데 말입니다. 가을이 되어 단풍이 들면 또 다른 비경으로 다가오겠죠? 올가을에 꼭 한번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대피소에서 1시간 10분 정도 걸려 백담사 정류소에 도착했습니다. 셔틀버스는 손님이 다 차는 대로 바로 출발하는데요. 가을이 아니라면 대기 시간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참고로 내려가실 땐 오른쪽 좌석이 경치가 더 좋으니 참고하시고요. 버스는 거의 롤러코스터를 탄 듯 아슬아슬하게 내려가는데요. 경치를 구경할 틈이 거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내려갑니다. 올라올 때 버스를 타고 내려갈 때 걸어서 내려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네요. 서울행 버스는 길을 건너서 타야 하는데요. 꼭 버튼을 눌러야 횡단보도 신호등이 바뀌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정확히 3시에 버스가 도착하네요. 3시 버스는 중간에 휴게소만 한번 들르고 서울까지 직통으로 달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코스는 최근 새롭게 변신한 계곡 트레킹 코스였는데요. 이제 걷기에 너무 좋으니 꼭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행객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